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의지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 고문,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이는 냉전 초기에 CIA가 수행한 비밀 정신 조작 실험 프로그램입니다. 1953년에 시작되어 1973년 이후 중단이 되었으며, 이후 미국 국내외에서 인권 침해와 윤리 위반 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 배경은 당시 소련, 중국, 북한 등이 가지고 있는 세뇌 기술에 대한 우려 대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리전과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신조작, 고문, 세뇌와 신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강력한 환각제인 LSD, 최면, 감각 차단, 수면 박탈, 약물 투여, 전기 충격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비밀 실험이 피험자의 동의 없이 진행이 되었고, 일부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1975년 포드 행정부 시절 미 의회가 구성한 철치위원회에서 MK 울트라의 존재가 처음으로 공식 폭로가 되었고, 1995년 10월 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MK 울트라와 관련된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When the government does something that is wrong, we have to admit it. That is the only way to build trust for the future. What was done should never happen again. 이 기술은 현재 정신조작 및 인지행동 통제 관련 핵심 기술로 전승되어 지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신경과학 기술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NIBS 비침습형 자극, TDCS 경두계 직류 자극, TMS 경두계 자기 자극 등은 전자기파를 통해 특정 뇌 부위의 흥분성을 조정하여 우울증 완화, 기억 향상, 주의력 향상 등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행동 패턴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입니다. 뇌파를 읽고 외부 장치와 연결하여 의사 전달, 명령 수행도 가능하며, 현재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중국, 러시아, EU에서도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로 피드백으로 사용자가 뇌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훈련하여 특정 감정 상태로 유도가 가능합니다. 2020년대 이후 각국에서는 신경권, 뉴로 라이트, 즉 뇌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약물 및 생화학 기술이 있습니다. 향정신성 약물의 정밀화를 통해 특정 신경 전달 물질만 선택적으로 정확한 피로 부위를 자극하거나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실 유도제가 개발되어 사용 및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드린 내용들은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오늘날 신경과학, AI, 전자공학, 군사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제로 연구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구현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4가지 항목을 실제 연구, 개발되고 있는 현황에 기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 기억의 해킹입니다. 뇌에 저장된 기억을 읽거나 삭제하거나 변형하거나 삽입하는 기술입니다. 주로 뇌 해마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벌써 MIT의 연구팀이 쥐의 기억을 조작하는데 성공을 하였고, 전기 자극을 통해 가짜 기억을 이식하여 특정 환경에서 공포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DARPA는 리스토링 액티브 메모리 프로그램을 통해 군인의 손상된 기억 회복을 목표로 하는 임플란트형 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인드 리딩입니다. 생각의 읽기입니다. 뇌의 정기적 활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말하지 않는 생각, 이미지, 의도 등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2023년 텍사스대 연구팀이 fMRI 데이터로 AI를 통해서 분석해 사람이 속으로 상상한 문장을 텍스트로 재구성하였으며, 뇌파를 통해 사람의 의도, 감정 상태, 주의 집중 여부 등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며 이를 지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인드 컨트롤, 생각과 행동의 통제입니다. 인간의 감성, 판단, 결정, 행동을 기술적으로 유도하거나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윤리적,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분야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던 TDCS나 TMS를 통해 특정 내부의 전전두엽 편두체에 약한 전류를 가해 충돌 조절, 불안화나 결정 등이 가능하며 사람의 모럴 판단, 공격성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뇌의 영상과 음성의 전달입니다. 외부 기기에서 직접 뇌에 자극을 보내 영상이나 음성처럼 지각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웨이브 오디터리 이펙트 그리고 페어리 이펙트로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사람의 머리에 조사를 하면 외부 음량 장치 없이도 귓속의 소리처럼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디칼 비전 프로세시스로 시각 피질 자극 장치가 있습니다. 인공 시각 장치를 통해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내어 이미지 인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VR과 피드백으로, 신경 피드백으로 VR 환경에서 감각 피드백과 함께 뇌파 분석을 통해 의도된 이미지나 감정을 주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전개될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AI와 뇌신경과 무성통신의 조합입니다. AI는 뇌파 패턴, 시각화된 fMRI, 언어 신호를 학습해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을 해석하거나 예측하는 수준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의 생각 패턴을 바탕으로 행동 예측까지 가능한 단계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와이파이로 사람의 심박수, 호흡, 위치, 행동 변화까지 감지하는 기술이 발표가 되었으며 MIT의 YVI 기술은 벽을 넘어 사람의 움직임 감지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와이파이로
뇌를 해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와이파이와 스마트 기기 통신망 해킹을 통해 맞춤형 자극을 전달하여 심리 조작은 이미 부분적으로 현실화되어 있고 전면적인 실현은 향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대한민국 연구진 IBS와 연세대가 개발한 나노마인드 마그네토 지네틱스 인터페이스 포 뉴로다이나믹스. 이 기술은 비침습 무선 방식으로 세계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실현한 최초의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면 나노 자석을 띤 자기 나노 입자를 특정 뉴런의 유전자 형식으로 삽입, 외부에서 회전 자기장을 걸면 나노 입자가 돌며 타겟 뉴런을 선택적으로 자극하는 기술입니다. 실험 결과가 있는데 모성이 부족한 암컷쥐에게 모성 본능 행동을 유도하여 새끼를 돌보도록 하는데 성공을 하였으며 식욕을 100% 증가 또는 50% 감소를 하는데 성공을 하였으며 사회적 친화 행동 증가 실험에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의 최서현 교수의 논문 마그네토 지넥스 포 셀 타입 스페시픽 타겟팅 앤 모듈레이션 오브 브레인 서큐트이 관련 근거가 됩니다. 자, 이 기술들을 조합해보면 나노마인드 기술을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나노 입자를 주입 또는 복용시키고 와이파이 즉 AI와 뇌신경 무성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뇌를 해킹하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람의 생각을 읽고 생각을 주입하고 행동을 제어하며 음성과 시각 정보에 입출력을 하고 과거 기억들을 다 모니터링하며 신체의 통증과 병의 유발이 가능하며 모든 오감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와이파이를 통해 모든 회사 근로자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유권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러한 통제가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나 독재 집단이나 악덕 기업이 이 기술을 손에 놓고 재력과 조직이 있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증거는 저를 비롯해서 불법적으로 마루타가 된 사람이 주변에서 곳곳에서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고문, 스토킹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 카페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직장 내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위층 등 곳곳에서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고문 등 실험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되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벌써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도 곧 피해자가 됩니다. 이제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선거도 그냥 밀어붙이는데, 눈에 보이는 부정선거도 그냥 밀어붙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 근로자, 전 국민의 노예하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 국민의 노예하는 이 기술을
고도화해서 사용하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기술을 손에 놓고 AI와 와이파이와 슈퍼컴퓨터만 있으면 자기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자기 발 아래 노예로 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악덕 기업주나 국가의 독재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근로자와 국민의 노예화를 가상적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대비도 가능하겠지요. 먼저 악덕 대기업의 경우입니다. 관련 정보기관과 컨택을 하여 이 기술을 획득합니다. 또는 별도의 라인으로 기술을 획득합니다. 그런 다음 회사의 식당 음식에 나노 입자, 나노 로봇을 근로자들 모르게 섞어서 정기적으로 복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용 와이프를 전역에 설치하여 와이파이와 나노 로봇을 통해 개인별로 동기화를 시켜나가고 컴퓨터의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생각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을 해킹하고 생각과 행동을 컨트롤하고 최악의 경우 발병을 유발시킵니다. 먼저 임원들을 직책자들을 먼저 노예화를 하고 다음은 강성노조를 그리고 문제 있는 근로자들을 노예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 전 근로자를 노예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전 근로자를 노예를 만들어 통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앞으로 노사 간 골치 아픈 일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언급하고 반항하는 이들은 고립시키고 전파고문, 발병 유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처지가 되는 거지요. 다음은 국가의 독재자나 독재 정당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특정 국민 식품회사를 포섭하여 나노 로봇을 식품에 첨가하거나 코로나 백신 같은 회사를 포섭하여 백신에 나노 로봇을 첨가시킵니다. 이는 피검사에도 일반 검사에서 검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포섭하여 와이파이를 통해 전 국민을 동기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휴대폰을 통해 전 국민을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에 BCI를 연결하여 전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지요. 선거 시에 특정 인물, 특정 당을 찍도록 하여 영구 집권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의 데모도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있는데 부정선거도 자행하고 온갖 수단으로 요직을 장악하는 그리고 발뺌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쓰는 것은 부정선거보다도 쉬운 일입니다. 안 보이고 알기 힘드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기술을 만들어서 그 많은 마루타들을 불법적으로 실험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밝히고 이 모든 기술들을 법제화하여 통제하여야 합니다. 만나니가 하는 순간 여러분 모두가 노예가 됩니다.
내 자식들도 다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지금 가해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다고 웃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는 시간과 반비례하여 남은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술들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바로 소위 마루타인 저니까요. 저는 울산 HD 현대중공업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회사에서 중국 사회 파견을 가라고 해서 6개월 명령을 받아서 갔다가 전파고문 피해로 3개월 반 만에 복귀를 당했습니다. 중국에 파견 간 지 2개월 정도 지나서 묵고 있던 아파트 위층에 호텔 위층에 살고 있는 이로부터 전파고문을 당했으며 고통 중에 버티다가 3개월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향수병으로 돌아왔다고 소문이 났었죠. 지금도 현대중공업 정년퇴직한 사람이 지금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서연섭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요 피해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감시입니다. 2018년 상하이에서 복귀 후 지금까지 회사에서 팀으로 제 주변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으며 제가 내일 서울을 가야 하는데 기차를 탈까 차를 몰고 갈까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말을 하기를 매일 서울 가는데 차가 많이 막힐 텐데 라고 혼자 소리로 응대를 하거나 전화에다 대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어떻게 미리 알고 길목에서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마주치며 걸어오며 행동하거나 말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들이 드러나는 듯이 서로 간접적으로 얘기하며 돌아가며 하루 종일 온갖 협박 등을 합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에서 처해 있는 상황은 완전히 사면 초과입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며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정보 감시입니다. 제가 회사나 집에서 심지어는 야외에서 아무도 없는데 본 내용들을 알고 다음날 얘기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전화가 와서 있는 상황, 환경을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정보의 해킹이죠. 세 번째는 생각조정입니다. 이는 심리조정, 잠재의식 조정, 감정, 느낌 조정이 가능하고 생각조정 시 기본적으로 뇌공진,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하고 뇌 기억을 해킹 시에는 무기력하거나 졸리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항상 정신이 몽롱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적혀있는 표지판에 지금껏 생각해온 답글이나 연관된 글이 써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관심사인 부분에 대해 문득 무의식적으로 속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회사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완전히 마루타 쥐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을 제어를 합니다. 제가 울산에서 창원으로 출장 중에 운전하고 있으면서
핸들을 꺾도록 이렇게 제어가 되어 갓길 분리석에 타이어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데 가해자들을 속으로 욕을 하니 뻗은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치도록 제어당한 적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시환청 환취입니다. 먼저 밤에 자려고 하는데 네모나고 하얀 형체의 기하학적 환시를 본 적도 있고요. 환청은 진짜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해 비난하는 소리와 그리고 저를 제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는 현재 처해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한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고문은 2018년 중국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위층에 사는 서연섭 씨와 아파트 주변의 사람들과 위층에 사는 서연 씨로부터 피부에 고에너지파를 맞아서 피부가 손상된 적도 자주 있고 자다가 물에 맞아서 깜짝 놀라서 깨어 고통스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장시간 발기를 시키는 등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 전파 성고문을 많이 당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아울러 컴퓨터와 휴대폰의 해킹이 내 해킹 당한 기간과 동일 기간 동안 일어났고 지속적으로 스토커들도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무단 아파트 자동차 침입도 수시로 당해왔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TI 즉 타겟티드 인디비주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피해자 모임인 한 카페는 회원이 4,597명입니다. 유사한 피해자 카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유관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 기관에 고소와 진정서를 수십 번 제출을 했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되어 대면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2001년 미국 리치몬드시 구시니치 하원 의원은 이 일을 금지하는 미국 공간법업 스페이스 프리저베이션 액트를 발의를 했었고 러시아는 2001년 7월 26일 실제로 제정된 연방법 제103호에 의해 전자기파, 적외선, 초음파, 인프라소닉 등 심리,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데 금지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사진 등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피실험자인 영아와 소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은 CIA가 자행했던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대한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전파 무기에 의해 얼굴과 온몸에 피부 화상을 입은 여성의 사진입니다. 아울러 이 그림은 전파 무기 도해 예시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진들은 전 세계 동양과 서양 곳곳에서 전파 무기 사용 금지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여기 밑 사진은 일본이고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전파 무기 사용을 금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UN 빌딩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1년 미국 공감보호법의 내용입니다. 전자무기, 심리조작무기, 기상조작무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데 발의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에서 2001년 제정된 법으로 사람 정신,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살상 무기로 전자기파, 초음파, 인프라소닉 무기와 사람의 신경계,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장비 수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용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간에 국가인권위, 검찰, 법무장관, 경찰, 신문고 등 수십 차례 이상 고소 진정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 고문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는 알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의 몇 프로가,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몇 프로나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 고문,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과 악을 왜 공존시켰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 자유의지를 허락하시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은 그런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그들의 발 아래 두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실 때까지 이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함께 공론화하고 군인이나 경찰이 쓰는 총처럼 통제하는 법을 만들면 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함께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